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4번째 취득세 마무리합니다. 신고납부. 취득세에서는 34회 시험에서 납세 의무자와 취득 시기에 대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그렇게 비중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 있죠.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지금 신고납부 이렇게 해서 출제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는데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본서 47쪽에 보시면 취득세, 납세지, 면세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납세지가 뭐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할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도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는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도요. 납세지는 취득할 때 당시 언제가 됐든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물론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차량 같은 건 등록지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중심이니까 요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에 있으면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여기를 납세지로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건의 뭘로 소재지 있는 곳에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이 있는데 이런 관악산을 여러분이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관악산이라는 산이 임야가 경기도하고요. 경기도 안양쪽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걸쳐 있잖아. 그럼 이거 납세지가 어디냐? 지금 부동산은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랬는데 두 군데잖아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는 이 부분은 경기도, 이 부분은 서울을 납세지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임야를 취득 가격이 100억을 주고 취득했다면 이 경기도 요 지역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 그리고 서울 쪽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 하면 개별 공시지가죠. 그래서 여기가 20억이고 여기가 30억이라면 두 개 합쳐서 공시가격 시가 표준에 50억짜리를 100억 주고 취득했다면 이걸 n분의 1로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얼마예요? 자, 50억 중에 경기도가 20억이다. 그럼 경기도의 취득가격은 40억이 될 것이고 100억 곱하기 50억 분의 30억 하니까 서울은 60억이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 취득가격은 40억, 서울의 취득가격은 60억. 여기에다가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계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경기도 취득세 세율하고요. 서울의 취득세 세율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가감 아니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럴 때는 걸쳐 있잖아. 그러면 소재지별 시가 표준의 토지의 기준 가격이죠. 시가 표준의 비율로 보아라. 나누어서 안분을 해서 각각 계산하겠다. 각각 납세지로 구분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 외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뭘로 간다? 소재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1번하고 2번은 필수로 점검을 하시고 다음 밑에 면세점이 아니라 면세점이에요. 면세점은 면세품 파는
백화점이나 상점 등을 면세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뜻이.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원래 뜻은 용어는 일정 금액 이하, 일정 금액 미만, 일정 수량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면세점의 뜻인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취득세는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주고 사면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면해준다. 면세점. 그래서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샀다. 취득세 안 내. 왜? 면세점이니까 납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있죠. 연부로 취득할 때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금액은 연부 금액이죠.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냐 그게 아니라 연부금 전체 총액이 50만 원 이하냐 초과냐 그렇게 면세점을 판단한다.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부금 총액을 기준. 여기 보실래요? 중고 자동차를 만약에 50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500만 원. 그럼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근데 면세점을 공부하다 보니까 취득세 안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취득세를 회피하려고 만약에 계약을 연부계약 체결했다고 가정해봐. 연부. 그래서 10년 연부계약이었어요. 그럼 1년에 얼마씩이요? 50만 원씩이죠. 그죠? 50만 원. 계속 50만 원. 그럼 취득세 안 내나? 그럴까 봐 연부취득은 총 금액이 50만 원 초과하면 과세. 전체 총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연접해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또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전하고 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것도 실무에서는 뭐 있지 않겠지만 이론상의 내용이니까 보실래요? 이 얘기예요. 자, 이만큼의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90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 그래서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반을 잘라서 요거를 얼마? 45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안 되니까 이해하니까 취득세 내지 마. 맞잖아요. 그런데 요거 취득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또 45만 원 주고 취득했다면 1년 지났으니까 이것도 안 내. 문제는 요거 취득하고 1년 안에, 그죠? 1년 이내 요 토지를 45만 원 주고 취득했다면 요거하고 요것을 하나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합산을 해서 50만 원 초과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전에 취득한 거하고 후에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을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합쳐서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매매 거래로 취득을 했다면 언제까지냐.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법정 신고 기한하면 60일이에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얘기해요. 어디에?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며칠 안에 60일 이내. 그런데요, 토지의 거래가 허가제로 묶인 데가 있어요. 왜? 토지 가격이 급등해서 투기가 일어난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거래하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려면 뭐부터 받아야 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대금을 주고 받았을지라도 그건 허가를 안 받았으면 무효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언제든지 뭐예요?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매매 거래가 아니야.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럼 언제든지 뭐예요? 허가 받아라. 그죠? 허가를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 납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냐? 60일 이내.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요.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허가를 안 받아도 돼. 그럴 때는 해제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일부가 축소돼서 빠졌어요. 그래서 축소가 된 지역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축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기본 하나는 알아라. 뭐?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언제든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길게 가는 게 있네요. 뭐? 상속받은 거. 상속받아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0일 이내 신고 납부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속은 길게 갑니다. 그죠? 상속은 길게 가요. 그래서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상속개시일이라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냐? 6개월이에요. 6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해요. 1월 1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1월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에요. 이해가세요? 6개월까지. 그런데 상속받는 상속인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우리나라에 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때는 몇 개월? 9개월 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 말고 증여가 있죠. 증여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증여 받은 날 취득이잖아요. 계약일. 그러면 취득한 날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이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몇 개월? 3개월. 상속은 6개월. 그리고 증여는 3개월 이내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일반 매매는 60일,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추가 납부하는 경우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 추가로 신고 납부 이 얘기는 어떤 경우냐?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혜택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내야죠. 추가로. 그죠? 또 취득했을 때 중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기본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럼 추가로 세금 내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럴 때는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나면 거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추가로 신고 납부하라. 이때 가상세는 뭐하고? 제외하고. 다음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그때도 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추가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권 등기 등록 이 얘기는 뭐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안 지났어도 등기를 중간에 하려면 언제든지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등기가 돼.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라.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채권자 대위 등기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안 하니까 채권자가 저당권 같은 거 등기 설정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채권자가 대신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자는 법원의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 대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판결받아서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 대신해서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 납부했으면 납부했다는 뭘 받아야 돼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그리고 원래 취득세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요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 나가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는데, 이때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고요?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50쪽에 보시면 가산세 나왔죠. 그래서 가산세는 기본이 이겁니다. 자,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고, 그리고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세 8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장부를 성실하게 기재하고 거기에 증빙자료 다 갖춰서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은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 있는 요 중가산세, 여기서는 요 중가산세가 중요하고, 요거 법인 요거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죠. 여러분, 신고 불성실은 두 가지예요.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무신고. 그죠? 신고 안 했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것도 성실하게 안 한 거죠. 여러분, 취득세는 기본이 60일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라.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인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붙는 거고, 신고를 했는데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정상인데 80만 원으로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부족한 거 2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죠. 그게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무신고 가산세도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등록내세 다 똑같아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 신고 안 했잖아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착오로 인해서 신고를 안 했다,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무신고가 되는 거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부정무신고라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뭐예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장부를 폐기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이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요. 그럼 일반 무신고는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가 붙습니다. 100분의 20.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다, 괘씸죄 40%가 붙습니다. 또 과소신고도 부족하게 신고죠. 정상보다 낮게. 그러면 이것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 과소는 단순히 누락이 됐다,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아까 100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10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이죠. 과소신고분 그 세 개 단순할 때는 그냥 10%예요.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이 있으면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 그럴 때는 괘씸죄 40%가 붙는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부정자가 붙으면
40%예요. 자,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면 납부도 성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 곱하기 자진 납부할 때까지 날짜 늦게 낸 거, 아니면 고지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일까지 일수 날짜 계산해서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곱하기 일일 계산 10만 분의 22, 100분율로 얘기하면 0.022% 일일 계산이에요. 일일 계산.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일일에 이렇게 계산한다. 10만 분의 얼마? 22. 그리고 자, 중가산세는 뭐냐? 취득세만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본인이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고 회피할 목적으로 팔아버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 취득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과세권자는 추적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가산세 아주 높게 부과해. 80%부터. 그래서 자, 중가산세는 취득하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 그런데 뭐 안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뭐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니까 신고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취득세를 안 내겠다, 회피할 목적이죠. 이럴 때는 추적은 힘들지만 확인이 되면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 붙는 거예요. 세금 계산했더니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야. 그러면 신고 안 하고 팔았으면 80%니까 180만 원 붙는다는 얘기죠. 100만 원에 80만 원. 그죠? 그래서 가산세 아주 무거운 거예요. 80% 굉장한 거지. 다만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했어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있어요. 왜? 신고 안 했어도 추적이 가능한 거. 그죠?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냐? 요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 광어권이나 어권, 양식어권 이런 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신고 안 하고 팔아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하겠다?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 그런데 회원권은 안 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회원권은 투기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팔으면 요건 가산세를 부한다. 요거는 적용한다. 80%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등기 대상 아닌 것은 중가산세 적용 안 하고, 그래서 요 1번보다는 2번을 많이 물어봐요. 뭐? 간주취득.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 증가, 종류 변경으로 차량 등의 가격이 증가, 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개수해서 가격 증가, 이런 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주취득,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 이와 같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안 하고 팔아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법인장부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법인장부, 이 얘기는 뭡니까? 법인은 회사 장부에 지출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세법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거든요. 다만 그 장부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수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 비치하고 있어야 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가산세 몇 프로? 10%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가산세가 붙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 어떤 의무를 추가로 나중에 늦게라도 이행하면 가산세에 이렇게 붙었어도 이 가산세를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보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면제 혜택을 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기본이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해놓고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려고 했는데 신고 납부 못해서 왜 못했느냐? 요때 요 기간에 그 지역에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그죠? 재난을 당했어.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못했다. 그때 가산세 붙었겠죠.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었다. 또는 가족 중에 상중에 있어서 사망해서 그래서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요 기간 내 신고 납부 못했다. 이런 걸로 확인이 되면 특별히 가산세 적용 안 할게 면제 혜택을 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 그 외에는 이렇게 감면 혜택,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 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신고? 수정신고. 수정신고가 뭐냐? 신고할 때 부족하게 신고한 사람이 신고기한 지났어도 늦게라도 수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과소신고 가산세 붙은 거 일부를 감해 주겠다. 이거. 또 하나는 기한 후 신고가 있어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요거는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내 뭐를 신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부족하게 신고했던 거죠. 근데 얘는 신고 기한 내 아예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어요. 그런데 신고 기한 지나고 늦게라도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를 감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한 사람은 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늦어도 2년 이내 2년이 지나가기 전에 뭐를 해서 수정해서 다시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 붙은 뭐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해준다. 그럼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빨리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과소신고 붙은 거 90% 100만 원 붙었으면 90만 원 깎아주겠다. 10만 원만 내라 이거예요. 빨리 신고하니까. 그런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이렇게 기간이 길게 가서 맨 마지막에 2년이 될 때까지 신고 요때는 10%만 빨리 하면 많이 깎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신고기한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뭘 깎아줘?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몇 %는 몰라도 감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늦어도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기한 지났어도 늦게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혜택 주는데 1개월 안에 들어오면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면 20% 이렇게 빨리 신고할수록 많이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요거 하나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깎아주는데 그것도 안 되면 요건 알아라 이거지.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지나고 2년 안에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고 또 이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 납부까지 해야
감면 혜택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납부까지 하라 그건 아니에요. 예, 신고서만 제출하면 납부 안 했어도 일단은 요 가산세를 보여준다.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출제했던 지문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중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 그죠?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합니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9개월 이내까지 길게 신고 납부하라. 맞죠? 예. 3번.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하면 매각했으면 국가가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다 팔면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국가 소유 부동산 팔았으니까 세금 혹시 그 사람한테 들어왔는가 확인해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매각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다. 틀렸죠? 며칠? 30일이에요. 30일 이내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하라 얘기요. 경기도에 있는 국유지, 경기도에 있는 땅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걸 개인한테 팔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국가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30일 이내까지 누구한테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 줘야 된다 이 얘기. 다음 4번. 이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뭐하고 공제를 하고 나머지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왜? 가산세 포함 여기서 틀렸죠. 가산세는 뭐하고 제외.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자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1%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취득세 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해서 여기에 가산세가 무신고 20만 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0만 원을 납부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과세 대상이 돼서 만약에 세율이 4%가 됐다. 그러면 중과세율이니까 어떻게 1억에 몇 프로 4%가 됐다. 중과세 대상 세율이라면 그럼 4%를 곱해서 얼마 400만 원이 나오면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 100만 원이냐 가산세까지 합쳐서 120만 원을 여기서 빼느냐 어떤 금액을 공제하느냐 가산세 말고 원래 세금 얼마 100만 원을 빼라.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을 추가로 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가산세 여기서 잠깐 보면 가산세 포함해서 요걸로 빼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제외하고 원래 세금만 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그래서 가산세 포함 틀렸죠. 그것도 정리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항상 가산세 포함해서는 신고 납부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산세 포함하면 고지서 나가. 보통 징수. 그러니까 여기서 가산세 포함했는데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산세 붙어갖고 신고 납부? 이거 틀린 거지. 항상 가산세가 포함되면 고지서 나가. 보통 징수.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가산세는 뭐하고 제외. 가산세가 없을 때 신고 납부란 얘기야. 5번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80 중가산세 적용한다. 틀렸죠. 지목 변경하면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과점 주주 이와 같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특별히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6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 가산세가 붙었으면 항상 고지서 나가.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얼마 10,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면 요거 맞죠? 법인은요, 법인 장부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증거자료를 반드시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은 10%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 들어가는데 여러분 취득세 이걸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2회독, 3회독 반복해서 보시라. 여러분 요령이 필요 없어요. 왜? 기본 이론이 되어 있어야 시험에 가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주변에 보면은 암기 뭐 이런 상태로 많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기본 내용이 충실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